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하디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융시황입니다. 코스피가 2.4%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이 2.6% 하락했네요. 코스피가 외국인이 1300억 매도, 기관이 6300억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800억, 기관이 1000억 샀습니다. 코스닥 외국인이 800억 매도했네요. 외국인은 양시장 다 매도했고, 기관은 코스피를 한 6천억 정도 매도하고, 코스닥 한 1000억 정도 매수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기관이 시장에 조금 엑스맨이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시장이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까지는 괜찮았죠. 한 1% 정도 반등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월요일날 저희는 좀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미국하고 유럽 쪽에 이렇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분위기는 괜찮게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1% 이상 정도, 1% 정도의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장이었고요. 그래서 아침에 한 1% 정도 반등 나오다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서금서금 밀리더니 오후 한 1시 반, 그리고 한 2시쯤 되니까 이제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장 마감으로 가니까 이제 뭐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한 2.4%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마무리됐는데요. 이게 오미크론 영향도 영향이지만 그거에 더불어 최근에 이렇게 보면 한 8월 달부터였나? 그때부터 내년 저희 시장에 대한 이제 코스피나 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8월 이전에 이렇게 예측하고 있던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기준이 1이었다면 8월달 이후에부터 나오는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서 지금 한 1 기준으로 한 0.8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더 하향 조정됐죠. 영업이익 자체가. 코스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 영업이익 예상치 기준으로 지금 뭐 BPS 기준으로 하면 한 280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BPS 1 기준으로. 그래서 뭐 지금 2800 초반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정받을 만큼은 받은 내년 추정 이익치로만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받았어야 되는 시장이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조금 그게 이제 가파르게 내려갔죠. 지금 보면은 6일 연속 하락이네요. 이게 6일 동안 하락 음봉이었고, 어제는 뭐 양봉이지만 이건 뭐 하락하는 양봉이었죠.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와줬어야지 하락 추세를 좀 돌려 세워놓는 걸 느낌이었는데, 아침까지는 괜찮다가 이렇게 시장에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더 오미크론 뭐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하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우려감이 쏟아질 만큼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만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저희 나라가 좀 과도하게 조정받은 느낌이 아닌가. 오늘 대만은 또 한 0.5% 올랐습니다. 저희 나라하고 대만이 뭐 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경제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대만이 올랐는데 저희 나라가 좀 떨어질 이유는 없었는데 좀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6일 동안 하락했고 오늘 특히나 좀 과도하게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뭐 반등이 가능합니다. 반등이 가능하지만 지금 빠지는 그 각도를 봤을 때 내일 아침에 또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용으로 사신 분들이 아침 뭐 장초에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은 아침부터 또 출렁일 수 있겠죠. 아침에 뭐 시가 자체가 한 2800 정도에 붙어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00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한 1%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출렁였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 장이 되지 않을까. 2800 정도 시작해서 이렇게 장중에 한 절반 정도, 오늘 빠진 거 한 절반 정도, 그렇다면은 2800 한 7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좀 과도하게 빠졌다.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종목들을 보면 좀 참담합니다. 코스피가 상승이 48종목, 하락이 874종목, 거의 다 뭐 파란색으로 물들었고요. 이게 보면 미래산업이나 쌍방울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전형적인 작전주들이죠.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럼 뭐 우선주, 뭐 하이트론, 동아약품, 거의 뭐 업종은 모든 업종이 마이너스고요. 의료정밀만 0.4%, 이것도 미래산업이 의료정밀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0.4% 올랐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뭐 게임주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선방은 했는데요. 일부 뭐 빨간색이 좀 있죠.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 뭐 국전약품이나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오다가 점점 더 이렇게 돌려서 오후에는 뭐 보합선에서 끝나고 뭐 일부 종목들은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도 거의 전 종목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락이 1300 종목이고 상승이 117 종목이네요. 양시장 합쳐서 상승 종목이 200 종목이 채 안 되네요. 197 종목 정도. 아, 정말 좀 최악의 좀 시장이 아니었나. 하지만 이렇게 또 과도하게 한번 빠져주고 나면은 오히려 좀 시장을 돌려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빠질 때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지 않았나, 오늘까지 이틀 동안.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틀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틀어 올라가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한 이틀, 한 3일 동안 좀 급락이 나왔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반대 매매 물량들이 내일 아침에 나오게 쏟아지게 되면은 아침에 한 번 더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반등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후에 좀 반대 매매가 일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강하게 마지막까지 밀린 게 아닌가. 뭐 이거는 오늘 이제 오후에 나왔던 건 반대 매매보다는 이제 반대 매매를 피하려고 미리 파는 이렇게 물량들이 조금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뭐 반대 매매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나왔던 뉴스들 중에 이런 것들이 뭐 시장에 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던 것 같습니다. 한국 특미까지 온 오미크론, 일본하고 프랑스하고 스웨덴, 스페인까지 19개국의 감염 사례 확인. 이런 뉴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이런 뉴스도 있었죠. 뭐 북미도 뚫렸다. 제목만 보면은 뭐 엄청난 것처럼 하지만 뭐 미국이라고 뭐 안 뚫릴 수는 없겠죠. 일부 뭐 유럽이나 왔다 갔다 이렇게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나라보다 오히려 미국이 더 확산이 된다면 더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미 봉쇄가 거의 다 풀렸고 뭐 BTS가 뭐 콘서트 하는 거 보니까 뭐 한 5만 명 정도가 막 모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콘서트 관람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미국이 조금 저희 나라보다 더 위험한 게 아닌가. 하지만 이런 뉴스들이 대부분 다 그냥 오미크론이 뭐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만 나오지, 이게 오미크론이 뭐 특별하게 뭐 치명적이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주말 동안에 나왔던 게 오미크론이 확산성은 크지만 전염성하고 뭐 치명률은 좀 낮을 수 있다는 뭐 뉴스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건 없고 거의 뭐 이렇게 확산에 관한 어느 나라에 뭐 확진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만
나오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좀 겁을 주는 듯한 느낌. 저희 나라도 보면은 이렇게 모더나 뭐 접종했는데 확진 나왔고,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을 의심해 뭐 검사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 나라 첫 뭐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을 위축시킨 게 아닌가. 또 보면은 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게 화이자 제공자가 보니까 뭐 화이자 먹는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가 오미크론에도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는 이렇게 뉴스입니다. 이게 만약 정말 이 CEO 말대로 이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오미크론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치료제가 뭐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뭐 확신한다고 하면은 뭐 치료제를 먹을 수 있다면 오미크론 감염되더라도 뭐 이상 회복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치료제 관련 뭐 현대바이오나 국전약품 이런 좋은 종목들이 급등했지만, 또 이런 뭐 화이자 치료제에 대한 뉴스가 좀 커지고 이게 뭐 강력한 효과를 다시 또 입증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런 뭐 치료제 관련 주식들은 다시 또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뭐 실체가 거의 없고 거의 뭐 이슈만으로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그 투자를 하는 뭐 꾼들 뭐 세계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종목들은 최대한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도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상정보가 상승으로 출발해서 긴 장대 연봉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좀 과연 정상적인 하락이었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14%나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건 뭐 코로나 뭐 변이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지금 저희 나라는 재택치료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히려 내일 아침에 좀 더 빠져서 시작하면은 이제 매수 오히려 찬스가 아닌가. 한 3,000원대 초반 정도 되면은 다시 좀 줍줍해야 되는 타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좀 아니고 조금 더 빠지는 거 좀 보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11%가 빠져서 지금 거의 몇 번째 지금 바닥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5번째, 이번까지 하면 5번째 정도 되네요. 이 종목도 아침에 좀 급하게 더 빠진다 이러면은 조금 주워 모아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유비케어도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바닥을 형성하고 이번에 다시 또 한 번 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니 이런 뭐 재택 치료니 트렌드에 좀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가지고 좀 싼 가격 내려올 때마다 조금 모으고, 그리고 반등 줄 때 이슈가 이렇게 없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매일 이슈가 있을 수는 없지만 이게 뭐 한 3일에 한 번씩이나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이슈 몰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택 치료를 좀 확산시키겠다. 그리고 뭐 중증 환자가 많아서 병상이 모자란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재택 치료에 대한 필요가 커지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급반등을 주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좀 싼 가격일 때 좀 모아놓고 급반등 줄 때마다 매도하고 다시 또 내려오면 또 모으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인상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도 2,000원대 사서 3,000원대 매도하는 매매를 한 4번 이상 이렇게 성공했던 종목입니다. 아직도 저는 이 종목이 죽었다고 생각 안 하고요. 3,000원 초반대 정도는 매수해서 뭐 3,000 중반대 정도에 팔 수 있는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수익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물론 좀 싸게 사야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좀 손이 안 나갔던 종목 중에 DB하이텍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이게 지금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시원하게 좀 빼줬네요. 한 8.8%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 이쯤이면은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그리고 DB 하이텍에 대한 좋은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에 대한 좋은 리포트가 쏟아질 때는 오히려 좀 독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DB 하이텍은 조금 약간 좀 차원이 틀린 정도. 내년 그 수주 물량이 이미 꽉 찼고 그 후내년까지도 뭐 이렇게 이미 뭐 수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캐파를 이렇게 늘린다고 했는데 그 늘리는 생산 캐파마저도 가득 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장을 뭐 더 이상 늘리고 싶어도 그 8인치 반도체 장비가 이제 부족해서 더 늘리지도 못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8인치 장비를 생산하는 이제 업체가 없어졌죠. 지금 있는 8인치 장비들은 기존에 있던 장비들을 뭐 수리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8인치 장비가 이제 없어지겠죠. 이 8인치 장비가 이렇게 시장에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이게 수율이 별로 좋지 않고 반도체를 생산했을 때 뭐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8인치는 DB 하이텍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뭐 블루칩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돈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산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용 뭐 구동칩이나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잘 안 합니다. 이게 큰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는 뭐 저성능의 반도체들을 DB 하이텍이 수주받아서 8인치 웨이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반도체 이렇게 부족난 때문에 기존에 받던 오더에 이렇게 생산 가격, 판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고 DB 하이텍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저성능의 반도체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만들 이유가 없죠. 삼성 하이닉스도. 그 이제 DB 하이텍이 만들어주는 가격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갔을 때 수익이 거의 많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8인치 장비에서 나오는 생산 단가와 뭐 12인치나 그 이상 웨이퍼에서 나오는 생산 단가가 확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최신 장비에서는 더 고성능의 반도체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산 효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8인치 반도체 생산 장비는 앞으로도 뭐 이렇게 더 이상 생산 장비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라도 오히려 분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뭐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좋아질 기업이 아닌가. 그 후내년 뭐 다음은 모르지만 일단 내년까지는 좋아질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싸졌을 때, 물론 여기 저가 대비 한 5만원 대비는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었던 분들이라면은 이 정도 가격에서는 이제 분할로 매수를 좀 진입해도 되는 가격이 아닌가. 분할 매수 추천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SFL 반도체도 오히려 이때 고점에서 삼성전자 투자 얘기가 결정이 되고 나서 오히려 하락을 해버렸죠. 지금 6일 연속 이렇게 지수와 같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이제 오른 것도 없는 쌍바닥 가격대 정도에서는 다시 또 매수 찬스가 되지 않나. 물론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겠죠. 6,000원대 초반에서 이렇게 분할로 매수해 놓으면은 최소 7,000원대 위에서 팔 수 있는 룸은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고 오히려 뭐 팔려고 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사 모으는 게 나중을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그게 좋은 매수 타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DB 하이텍이나 SFL 반도체 말고도 그동안 좀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이 있다면은 지금이 조금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게임주나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아직 뭐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죠. 그런 종목들은 일단 패스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 뭐 치료제나 뭐 진단키트, 뭐 백신 이런 종목도 좋지만 이런 종목들을 거래할 때는 항상 그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매매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뭐 이런 반도체주나 지금 바닥에 머물고 있는, 오히려 5G도 최근에 좀 약간 반등하다 또 다시 또 조정을 크게 받았네요. 그래서 5G 관련주들도 괜찮아 보이고요.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하게 간다고 하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좀 나빠 보이는 가격은 아닙니다. 괜찮고요. 그리고 골프 관련주들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골프 존 유딘홀딩스도 최근에 좀 급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바닥 가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또 반등으로 올라설 수 있겠죠. 골프존은 또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주일 수도 있죠. 3D 뭐 게임 이런 쪽 다 포함되니까 실제 그 뭐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거하고 이제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실내 골프장에서도 이렇게 충분한 뭐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겨울이고 이러면은 골프존은 또 성수기에 들어가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골프존이나 골프존 유딘 홀딩스 이런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조정 좀 받았을 때 2차전지 관련 코스모 화학도 좀 큰 조정을 받았네요. 이렇게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좀 바닥을 좀 다지지 않을까. 14,000원대 정도에서는 분할로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코스모 화학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 이렇게 뭐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 폐배터리 재활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ESS로 이렇게 재활용하는 방향이 있고, 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를 이렇게 분해해서 성분을 다 이렇게 분쇄해서 이 안에서 이렇게 2차전지 소재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기술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2차전지 소재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소재가 이게 폐배터리가 됐을 때 이거를 뭐 수명이 다 된 폐배터리를 분쇄해서 여기서 다시 소재를 뽑아내는, 여기 뽑아내게 되면은 뭐 100 정도의 소재가 들어갔으면은 80에서 90 정도의 소재를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2차전지 소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폐배터리를 활용한, 어떻게 보면 도시면 광산이라고 할 수 있고, 광산 2차전지 광산이 뭐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쪽 업종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것이 포스코도 이렇게 뛰어들고 있고요. 코스모학도 마찬가지고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폐배터리를 다시 소재를 뽑아내는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코스모화학이 아닌가. 그리고 좀 비싸서 좀 못 샀던 종목들 중에 캠트러스도 많이 좀 조정받았네요. 이 종목도 괜찮고, 동진세미캠도 좀 조정을 크게 받았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좀 다시 좀 사모으면 괜찮지 않을까. 후성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조금 더 조정받으면 좋겠네요. 이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도 계속 올라가다가 오늘 좀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한 7%대. 내일 아침에 좀 큰 조정 받아서 한 12만원 초반까지 모으면은 한 번 더 이렇게 반등 타임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 외에도 그동안 좀 많이 조정 받아서 좀 가격이 좀 싸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는 게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괜찮은 작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종목을 잘 분류해야 되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등할 때마다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은 반등 시마다 이렇게 반등할 때마다 끊어내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꺾이는 종목들은 마찬가지 이렇게 반등 시 매도,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좀 바닥을 좀 다지고 틀어 올라가는 종목들이야 이제 보유. 그래서 지금 좀 뭐 분할로도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겁니다. 많이 조정을 받고 바닥을 어느 정도 뭐 쌍바닥 이상을 좀 다져주고 이제 틀어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포트 중에 있는 종목 중에 하락하는 것들은 반등시 매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꺾였던 종목들은 이것도 마찬가지 반등시 매도. 그리고 게임이나 NFT 뭐 2차전지 소재는 조금 종목마다 좀 틀리긴 한데요. 최근 좀 트렌드로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최대한 뭐 접근을 일단 당분간은 안 하는 걸로, 조금 더 많이 빠질 때까지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딩이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이야 뭐 단타로 이렇게 접근 가능하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아예 안 쳐다보는 게 오히려 더 남는 겁니다. 차라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자. 안전하게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일 아침에 뭐 반대매매 물량이 조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0.5에서 한 1% 사이 정도로 이렇게 빠져서 시작하면은,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 아니고요. 반등을 나올 때 뭐 보합 정도까지 반등 가능하고요. 반등 나올 때 차라리 매도하더라도 매도해야 되고요. 오히려 내일은 오히려 전약 후강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이야 뭐 클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예측을 했었고요. 거기다 뭐 치명률이 크니 작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보통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전파력이 좀 크다 이런 것들은 치명률은 반대로 낮아진다는 게 통설입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크니까 치명률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게 통상적인 그 의료 종사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치명률이 낮다고 하면은 뭐 전파력이 좀 크다고 해도 이게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문제된다고 하면은 뭐 봉쇄 조치를 해야 문제인데, 지금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죠. 그리고 유럽도 뭐 봉쇄를 한다 이제 일부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국가들 외에는 아직까지 봉쇄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도 뭐 봉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입국자 뭐 차단은 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시장의 오늘 같은 급락은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렇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야 이렇게 반대 매매로 좀 더 빠질 수 있지만 다시 또 이렇게 반등 힘을 좀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 그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은 하락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빠진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절반 정도라도 여기서부터 빠진 거에 절반 정도라도 돌리는 파동이 나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이게 보면은 2870 정도 선까지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하락 채널에 갇혀서 이렇게 이번에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뚫고 올라가 다시 또 내려갔죠.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여기서 다시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하더라도 다시 또 맞고 내려갈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지수가 이렇게 하락 채널에 갇혀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는 게 정상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이거를 좀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좀 끊어내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시장하고 또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움직이려고 준비하는 종목들, 아까 얘기했던 이런 종목들,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이 좀 매수 적기가 아닌가. 그리고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이는 종목들은 반등시 잘라야 되고, 내려가는 종목들 마찬가지 반등시마다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